저희 회사는 올해 수익이 거의 40%가 줄었습니다. 매년 항상 불황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몸으로 체감된 적은 코로나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출이 반 가까이 날아가면 엄청 불안한 게 정상인데 저는 예전만큼 불안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자산은 늘어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직원들 점심을 열심히 차려주고 있는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는 17년차 1인 기업 뷰사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메뉴가 나올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레시피가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저는 사업만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큰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내가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오늘은 평생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왜 사업으로만 돈을 벌어야 된다고 굳게 믿었을까요? 저는 서울의 평범한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쯤 스스로 깨달았어요. 나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는 절대로 취업할 수 없겠다는 사실을요. 학점이나 스펙을 봤을 때 절대 합격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못하는데 그것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7년을 열심히 사업을 해왔죠. 누가 저한테 제 비전을 물으면 60살까지 사업하는 게 내 목표라고 말할 만큼 확고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지금 말이죠. 전 돈을 벌려면 무조건 사업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인은 1년에 몇 천만 원 단위의 연봉을 받는데 사업을 하면 그걸 한 달에 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년으로 치면 거의 10배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게 다 착각이에요. 사업에서 버는 건 매출이지 내 돈이 아니거든요. 매출에서 사무실 월세, 인건비, 재료비, 세금 같은 거 다 빼고 순수익으로 남는 걸 따져야죠. 게다가 순수익에서 종합소득세를 또 떼는데 많이 벌수록 세율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 사업으로 돈을 많이 남긴다는 게 생각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잘해서 순수익을 1억을 남겼다. 이것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럼 내 통장에 온전히 1억이 남냐? 세금 떼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더 벌고 싶으면 더 많은 고객에게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1억 벌던 걸 2억으로, 2억 벌던 걸 3억으로 매출을 키우면 더 많이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매출을 키우는 게 유일한 정답인 줄 알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12시간씩 제 시간과 체력을 갈아 넣었죠. 이게 끝난 건 아기를 낳고 나서였어요. 제가 아기를 낳지 않았다면 전 정말 일만 하다가 죽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기업 강의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처음부터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결혼을 하든 아기를 낳든 아프든 변수가 있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강의를 직원이나 프리랜서가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서는 아기를 키우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만 일을 해도 제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물론 제가 쉰다고 회사가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2020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랑 남편이 각자 사업을 하면서 현금이 좀 있었고 뉴스에선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나오던 때였어요. 마침 지인을 통해 테슬라를 한번 처음 타봤는데 와 이게 진짜 미래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9년이었을까 2020년이었을까요?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021년에 차를 테슬라로 바꿨고 타보니까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이건 정말 믿고 투자할 수 있겠다 싶어서 테슬라를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테슬라 투자가 저희 주식 투자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주식을 시작하고 한 3년 정도까지는 사실 그 힘을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한 5년쯤 지나고 나니까 저희 금융자산이 대략 10억 정도 됩니다. 요즘 워낙 변동폭이 심해서 오르내릴 때도 있지만 올해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좌에 10억이라는 숫자가 찍히고 나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자산이 불어났지 싶었어요. 이 금융자산 말고도 저희는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지방에 남편이 운영하는 건물 한 채가 있어요. 아파트도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격이 오르다 보니 확인해 봤을 때 처음 샀을 때보다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주식이든 아파트든 건물이든 처음 사고 1, 2년 흘렀을 때는 잘 몰랐어요. 오히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거에 불안함을 느끼기도 했죠. 근데 한 5년쯤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아, 돈이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금융자산은 10억이 되니까 여기서 10%만 올라도 1억이 느는 거예요. 물론 10% 떨어지면 1억이 줄지만요.
이렇게 큰 단위로 돈이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제 사업 매출을 1억을 올리려면 1년에 피 빠지게 일해야 되고 그것도 순수익이 1억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1억이 순수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에게 꼭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오히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월급 말고 다른 자산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더 열심히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근무 시간에는 일해서 돈을 벌고 퇴근하면 자산 공부를 하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사업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워낙 강하니까 사업에만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24시간 사업 생각밖에 안 나요. 어떻게 더 잘 되게 할지, 어떻게 고객을 더 확보할지,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올릴지.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투자를 하기 전에는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을 보면 나는 사업으로 돈 벌면 되지 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산을 사는 투자는 무조건 빨리 해야 이득이다 라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아이가 둘인데 태어났을 때 바로 각각 2천만 원씩 증여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4살이 지난 첫째는 그게 6천만 원 정도가 돼 있고 이제 막 1살이 지난 둘째는 3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3년 차이인데 똑같은 2천만 원이 3천만 원 정도의 차이를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투자하는 금액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복리 구조를 더 오래 가져가려면 빨리 투자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걸요. 아마 이 아이들이 각각 20살이 되어 있을 때는 이 3천만 원의 차이가 어쩌면 3억의 차이로 더 벌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금융자산을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수 투자 쪽으로 좀 더 리밸런싱을 할 예정이에요. 이를 위해 최근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책으로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사실 사업하느라 바쁜 사장님들이 주식창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창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사팔사팔하면 일할 에너지를 다 잃어버려요. 이건 진짜예요. 제가 주식창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서 정말 압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소액으로라도 지수 투자를 꾸준히 하시라는 거예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인은 매달 얼마씩 그냥 뭘 산다라고 정해두고 그대로 하면 제일 좋고요. 저희처럼 사업한 사장님들은 매달 따박따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집이랑 회사에 3개월치 여유 자금을 빼두고 그걸 넘는 소득이 쌓이면 그때 투자한다. 여유 자금이 없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넘는 돈이 생길 때 투자를 한다. 그리고 또 투자를 할 때 꼭 절대 빼지 않을 돈만 투자를 한다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식 투자를 하고 한 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주식을 매도한 게 저랑 남편 다 합쳐서 10번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사기만 하고 판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업 초기에 돈이 잘 안 벌리고 계속 마이너스가 날 때는 매일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로 막 1년에 생리를 한 2번밖에 안 할 정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인데도 제 자산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불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하긴 하지만 그 불안이 극심하진 않고 지금 일에 그래도 집중할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했는데 지금은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유튜브처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사업 수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아낀다고 아꼈는데 남는 게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올렸었는데요. 이 영상들을 꼭 보시고 본인의 지출을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지수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바로 증권사 앱을 개설해서 S&P 500이든 QQQ든 꼭 한번 사보시길 바래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대박이 날 확률보다 구글이나 아마존, 테슬라가 대박이 날 확률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저희 회사보다 더 비전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사람마다 각자의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부동산이 맞고 어떤 분은 주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과거처럼 사업하느라 현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사실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가 있으니 그런 분들은 돈 있으면 해야지 하고 계속 투자를 미루지 마시고 저처럼 주식으로 한번 투자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사업에 든든한 뒷배가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마저 직원들 간식 챙겨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장님들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